non-borrowed reserve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Fed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생기는 리저브고, borrowed reserve는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borrowed reserve는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페더럴 펀드 리저브보다 작을 때 은행이 페드에서 빌리는 디스카운트 론에 의한 리저브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소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그냥 다른 시중은행에서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고,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중앙은행에서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예요. 근데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보다 낮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냥 다른 은행에서 빌리는 게 더 금리가 싸니까 다른 은행에서 빌리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그 서플라이 곡선이 좀 이상한 모양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모양으로 서플라이 곡선은 나오고요. 자, 그냥 이 파란 선을 생각을 하십시오. 서플라이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 디맨드 곡선은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떨어질 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른 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이 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런 모양이 되고, 공급 곡선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공개시장 조작에 의해서 리저브가 공개시장 조작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 가서 이렇게 수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그 재할인율 조작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서플라이 곡선은 이런 모양이다. 수요 곡선은 이런 모양이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이 된다? 가격인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픈 마켓 퍼체스로 중앙은행이 페드가 국채를 더 많이 사들였다. 그러면 아까 대조표를 통해서 리저브가 늘어나는 걸 보셨죠? 그 리저브는 어떤 리저브입니까? 그 리저브는 요 리저브예요. non-borrowed 리저브거든요. 여기서 수직선으로 표현된 요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파란 선이 고동색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거는 시중은행 의지와 상관없이 중앙은행이 리저브를 늘리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 파란 선에 있다가 고동색 선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1번에 있다가 2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풀 때 파란 선이 고동색 선으로 움직이면서 공급 곡선이 리저브가 이렇게 non-borrowed 리저브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낮춘다, 그 의미는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돈을, 국채를 사들이면서 풀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개시장 조작,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그림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 이 파란 선이 돈을 더 많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많이 풀면 오른쪽으로, 팔면서 돈을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할인율 조작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정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게 지금 디스카운트 레이트예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여기 있는 거를 재할인율을 낮추는 겁니다. 재할인율을 낮추는데 요 정도 낮춰가지고서는 속된 말로 약발이 안 맥혀요. 왜?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보다 더 높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중앙은행에서 돈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은행끼리 돈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 은행끼리 돈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가 중앙은행에서 돈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보다 더 낮으면 중앙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하겠어요? 안 빌리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이 정도 낮춰가지고서는 리저브가 전혀 늘어나질 않습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그러니까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중앙은행으로부터 돈 빌리는 거를 가능하게 만들려면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떨어져서는 효과가 없고 재할인율 조작을 하려면 충분히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하로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떨어져 주면 그때는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충분히 낮기 때문에 시중은행 입장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요만큼 더 빌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점. 원래는 NBR 요 정도만 빌렸습니다. 요 정도만 빌렸는데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충분히 낮춰주면서 요만큼 더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떨어지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게 지금 수요 곡선이잖아요. 공급 곡선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페더럴 펀드 레이트도 디스카운트 레이트 수준으로 같이 떨어져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 통화량이 여기 있었는데 번원 통화가 이만큼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재할인율 조작을 통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데 이 정도 떨어뜨려서는 효과가 없고 이만큼 많이 떨어뜨려야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시중은행이 추가로 이만큼을 더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때문에 통화량이 이만큼 늘어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 조작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거는 예금을 받으면 예금의 몇 프로를,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예금의 7%를 대출 안 해주고 은행이 갖고 있어야 돼요. 중앙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법정 지급준비율인데 그걸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높이면 더 많은 돈을, 예금 받은 돈의 더 많은 포션을 대출 안 하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이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더 많은 돈을 은행이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파란 선에서 이렇게 고동색 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1번에서 균형이 됐는데 2번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더 많은 리저브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쉬프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 FF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얘기합니다.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뭐라고요? 은행 간 돈 빌릴 때, 하루 돈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콜 금리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유사한 시장이 바로 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 조작, 지급준비율 조작,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설명이 가능해요. 자, 요거를,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고찰을 했는데, 요거를 조금 실무적인 얘기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러면서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시장이라고 그랬죠. 통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이내믹하게 통화량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중앙은행이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디펜시브하게 소극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